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5위는 바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6%가량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이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받으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보시죠. 4위는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는 낭보를 전했는데요. 관련 호재로 오늘도 9%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3위도 만나보죠. 대상그룹의 지주사죠. 대상홀딩스가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5%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만년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는 지주사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들썩인 이유, 바로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상홀딩스가 느닷없이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게 됐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주가가 급등한다는 게 웃기면서도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대상홀딩스 주가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화난 표정을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사진 얘기부터 조금 간략하게 해볼까요? 네, 뭐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또 현대고 동창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뭐 그런 사실이 있었고, 저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비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갈비 회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한동훈 장관의 이제 내년 총선 출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뭐 이제 이에 엮인 인맥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 씨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대상홀딩스의 주가가 이틀 새 거의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방금 화난 표정을 들어주셨는데 이 표정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뭐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하실 때 대상홀딩스처럼 급등을 한 경우 좀 눈에 띄게 되는데 뒤늦게 대박을 꿈꿔보면서 접근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의 차원에서 약간 화난 표정을 좀 들어 보였고요. 대상홀딩스는 앞전 이제 6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있을 때도 급등을 했고요. 그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또 급하게 급락을 했고 한 40% 정도 빠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을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좀 자제하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대 접근은 웬만하면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 관점에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로 좀 급등하는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참 요즘 같은 지지부진한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혼자서는 어려운 기업 분석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2위는 AS텍입니다.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기업 AS텍이 코스닥 상장 첫날 200% 이상 치솟았지만 아쉽게도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150%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내일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1위는 바로 LS전선 아시아입니다. LS전선 아시아가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 신사업 진출에 맞춰 사명을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영역 확장 기대감에 주가 역시 4%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참 기업의 변신도 무죄인 것 같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새로운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을 하고 네. 기존 전선 통신 케이블 중심의 사업에서 그 해저 케이블 그리고 히토리 등으로 이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제 국영 기업과 해저 사업 협력을 통한 MOU를 지금 체결하면서 해저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 중에 하나가 네오디뮴이라고 전기차와 풍력 발전기 그리고 로봇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의 필수 원자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급량의 90%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이 구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네오디뮴을 국내외 종합 상사와 이제 연구 자석 업체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신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또 제2의 성장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LS전선 아시아 주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찬유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까 화난 것과는 달리 네. 미소를 들어주셨는데 좀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최근에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좀 보였는데 LS전선 아시아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으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력망 민영화 소식까지 좀 더해져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주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기차의 확대에 발맞춰서요.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LS전선 아시아뿐만 아니라 LS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S그룹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여기에 LS머티리얼즈 상장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LS그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LS머티리얼즈 청약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고 이제 상장일이 12월 12일이에요. 네. LS머티리얼즈 상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LS그룹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상장 이후에는 이제 지주사보다는 사업회사의 관심을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주사는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의 약세 흐름으로 LS의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의 강세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LS 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토탈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LS가 이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LS 현재 주가가 이제 85,000원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LS그룹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찬유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